자, 홍준표 지사라면 아마 저랑 거꾸로의 노동정책을 폈을 것이고 저라면은 다른 정책을 폈을 것인데 다만 그 도지사들한테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없죠. 예.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과 근로조정권도 없고 노동쟁의에 대한 심판권도 없고 그 현장에 대한 경찰 동원의 여부에 대한 경찰 지휘권도 없습니다. 예. 도지사는 그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양쪽으로 들을 소리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는 실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의 지휘력이 입증된 것, 지난 메르스 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내버려 두면 메르스 확진 판정까지 중질분에다가 객담을 보내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진 받으면은 그제서야 환자를 격리하는 그 체제로부터 하도 답답해서 중질분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양성 음성을 판정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라. 예. 거기 가서 2, 3일 기다려가지고 무슨 지침받을 일이 있냐. 바보처럼.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한 어떤 그 현장의 지휘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 특징이라 한다면 그것을 정치 쟁점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내가 현장에서 처리하면 그만이지 중질분 중앙정보 못한다고 때릴 것까지는 뭐 있습니까? 또 그 와중에. 또 내가 뭐 했다 그렇게 광팔지도 않고. 네. 어쨌든 도민들 해서 메르스라는 사태를 진전시키면 끝인 겁니다. 그 상에서 제가 결론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한테 권한 좀 더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당부는 지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큰 그림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겠으니까 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실행력을 통해서 안희정 많이 할 수 있고 안희정을 믿으면 이것이 된다라는 모습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시면 지지율은 금방 오를 것 같아요 나는. 예, 저의 하여튼 그렇게 또 국민 여러분이 아마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가 저는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저는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 당신 안 빠요? 아니 저 안빠 아니었는데 안빠가 되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한 가지 남은 관문이 있어. 봉빠에서 이제 안빠로 가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 봉빠는 원래 아니었고. 자, 지사님,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예, 역시 재밌는데. 봉도사님. 예. 자, 그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문재인은 왜 안 되고 내가 꼭 돼야 되느냐? 이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행간의 의미는 다 그거야. 그렇죠? 예, 내가 해야 된다. 문재인하고 별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주의를 못 하나요? 예.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두 분 다 재미는 없어. 그래요? 예. 근데 이 전체 내용은 조금 더 재밌었어. 아, 그래요? 예. 네, 그래. 정확히 말하면 아니, 깊이가 있어 깊이가. 예, 이게 재밌었어. 오, 저 바다가 다 내 거요. 근데 문재인 대표님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품문화 인격으로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 이 직업 정치인으로서 갈고 닦아온 저의 리더십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갈고 닦은 거예요? 닳고 다른 거예요? 닳고 달았는지 갈고 닦았는지는 이제 국민들이 보실 것이라 생각을 예. 합니다. 이 정당 정치와 정치 지도력도 전문 직종입니다. 네. 평생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오거나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온 사람들의 그 고민의 양이 훨씬 좋은 지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진짜 정확한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다른 더 깊은 이 정당 정치인으로서의 훈련 과정이 있어 왔다. 그분은 별로 고민 첫 안 번째. 하고 살았나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현장. 일반 시민으로서 시민의 양식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정당과 권력 투쟁과 민주주의라는 틀 내에서 어떤 지휘력을 가질 것이냐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맞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의 지휘력과 지도력에 대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좀 더 평가받고 싶은 욕심이 예. 첫 번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뭐든 다 제철 제음식입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습니다. 안희정의 때는 내년입니다. 저는 제가 이
젊음과 열정이 있을 때 저에게 도전의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안 되면 만약 안 되면 자, 안 된다는 거 가정하지 말까요?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정치하면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뭐뭐 한다면 그것은 별로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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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우리 정치판이 지금 막 70, 80 다 된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그렇지. 지사님 젊은 것도 아니에요. 오바마가 몇 살 때 대통령 됐는데. 글쎄 오바마도 47에 하고 캐나다 수상은 뭐 테이블에서 뭐 옆에서 그럼. 뭐 푸시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고 있는 아니 판에 멀리 갈 것도 없어. 박정희는 몇 살 때 쿠데타 했는데. 아니, 전두환도 50대 됐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님이 미워서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제 때입니다 지금. 제가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표는 네. 간 때다. 아 그건 뭐 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완곡하게 예. 왜 김장김치 맛있게 담아놓고 묵은지에서 먹으려고 합니까? 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묵은지는 박원순 시장이 자기를 묵은지라는데 그냥 둘 다 막 묵은지가 돼버리네 그냥. 그래서 사실 김장 맛을 확실히 볼 기회가 또 별로 없었어. 예 누구에게나 그건- 때가 있고 적절한 그 시대의 때가 있고 도전의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의 이 도전이 대한민국의 큰 시대적 전환의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남 도지사가 되니까요. 충청남도 도 관내에 있는 유수히 많은 기업들이 다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다 아버님 때 회장들이 하다가 젊은 도지사가 오니까 아들들한테 다 남겨줬습니다. 정치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큰 어떤 전환의 의미입니다. 한 마리 제비인 겁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기 때문에 봄이 오는 건 아니지만 한 마리 제비가 봄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4월, 새로운 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마디 하세요. 형님 비켜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 얘기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안 비킬 것 같은데 그게 얘기하면 비킬 것 같고. 제가 얘기하면 비킬 것 예. 같고요. 예,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광재 지사님하고는 지금도 친구세요? 그러니까 예, 연락하세요? 예,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광재 지사도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강원도를 대표하고 광재도 좀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예. 도전하고 싶고. 왜냐면 그 자리가 아니라요. 물론 이제 그 야망과 포부화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저희들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자기가 이 도전입니다. 네. 자기의 의무적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 한 역사의 큰 변화를 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꾀하는 것 속에서 저는 제 핵심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 보겠다는 제 도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선정을 베풀어야지 이 관점에서의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내가 조금 더 선한 정치를 해가지고 어린 백성들과 불쌍한 백성들을 잘해줘야지 이런 정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보는 것은 이미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는 국가체제를 만들 것이냐 그 5천만 명의 움직이는 그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오늘도 그 힘 때문에 온 겁니다. 박정희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한강의 기적은 지금 현재 은퇴연금 하나도 없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를 가르친 대한민국의 위대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만든 그 기적, 그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예. 박정희의 기적이 아닙니다. 왜 자꾸 지배 엘리트들과 정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봅니까? 평범한 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역사를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아졌다면 그건 5천만 명의 국민이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학교 보내라고 기초생활 수급을 연동시켰던 룰라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대한민국 우리 위대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자동으로 했어요. 룰라 펀드 없더라도 자기 재산 다 털어가면서 예. 우리를 키웠던 겁니다.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 애들은 가장 높은 자살을 하는 청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실행력을 통해서 안희정 많이 할 수 있고 안희정을 믿으면 이것이 된다라는 모습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시면 지지율은 금방 오를 것 같아요, 나는. 예, 하여튼 그렇게 또 국민 여러분이 아마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가 저는 오실 거라고 생각을 최 합니다. 변호사, 저는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 당신 안 빠요? 아니, 저 안빠 아니었는데 안빠가 되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한 가지 남은 관문이 있어. 자, 홍준표 지사라면 아마 저랑 거꾸로의 노동정책을 폈을 것이고 저라면은 다른 정책을 폈을 것인데 다만 그 도지사들한테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없죠. 예.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과 근로조정권도 없고 노동쟁의에 대한 심판권도 없고 그 현장에 대한 경찰 동원의 여부에 대한 경찰 지휘권도 없습니다. 예. 도지사는 그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양쪽으로 들을 소리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는 실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의 지휘력이 입증된 것, 지난 메르스 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내버려 두면 메르스 확진 판정까지 중질분에다가 객담을 보내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진 받으면은 그제서야 환자를 격리하는 그 체제로부터 하도 답답해서 중질분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냥 내가 현장에서 처리하면 그만이지 중질분 중앙정보 못한다고 때릴 것까지는 뭐 있습니까? 또 그 와중에. 또 내가 뭐 했다 그렇게 광팔지도 않고. 네. 어쨌든 도민들 해서 메르스라는 사태를 진전시키면 끝인 겁니다. 그 상에서 제가 결론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한테 권한 좀 더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당부는 지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큰 그림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양성 음성을 판정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라. 예. 거기 가서 2, 3일 기다려가지고 무슨 지침받을 일 있냐. 바보처럼.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한 어떤 그 현장의 지휘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 특징이라 한다면 그것을 정치 쟁점 깊이가. 예, 이게 재밌었어. 오, 저 바다가 다 내 거요. 근데 문재인 대표님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품문화 인격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 이 직업 정치인으로서 갈고 닦아온 저의 리더십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갈고 닦은 거예요? 닳고 다른 거예요? 닳고 달았는지 갈고 닦았는지는 이제 국민들이 보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당 정치와 정치 지도력도 전문 직종입니다. 평생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오거나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온 사람들의 그 고민의 양이 훨씬 아니, 저 안빠 아니었는데 안빠가 되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한 가지 남은 관문이 있어. 봉빠에서 이제 안빠로 가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 봉빠는 원래 아니었고. 자, 지사님.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역시 재밌는데. 봉도사님. 예. 자, 그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문재인은 왜 안 되고 내가 꼭 돼야 되느냐. 이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행간의 의미는 다 그거야. 그렇죠? 예, 내가 해야 된다. 문재인하고 별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주의를 못 하나요? 예.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두 분 다 재미는 없어. 그래요? 예. 근데 이 전체 내용은 조금 더 재밌었어. 그래요? 예. 그래. 정확히 말하면 아니, 깊이가 있어. 중앙정보 못한다고 때릴 것까지는 뭐 있습니까? 또 그 와중에. 또 내가 뭐 했다 그렇게 광팔지도 않고. 네. 어쨌든 도민들 해서 메르스라는 사태를 진전시키면 끝인 겁니다. 그 상에서 제가 결론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한테 권한 좀 더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당부는 지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큰 그림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겠으니까 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실행력을 통해서 안희정 많이 할 수 있고 안희정을 믿으면 이것이 된다라는 모습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시면 지지율은 금방 오를 것 같아요, 나는. 예, 하여튼 그렇게 또 국민 여러분이 아마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가 저는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 당신 안 빠요? 자,
홍준표 지사라면 아마 저랑 거꾸로의 노동 정책을 폈을 것이고 저라면은 다른 정책을 폈을 것인데 다만 그 도지사들한테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없죠. 예.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과 근로조정권도 없고 노동쟁의에 대한 심판권도 없고 그 현장에 대한 경찰 동원의 여부에 대한 경찰 지휘권도 없습니다. 예. 도지사는 그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양쪽으로 들을 소리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는 실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의 지휘력이 입증된 것 지난 메르스 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내버려 두면 메르스 확진 판정까지 중질분에다가 객담을 보내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진 받으면은 그제서야 기다려야 환자를 격리하는 네. 그 체제로부터 하도 답답해서 중질분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양성 음성을 판정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라. 예. 거기 가서 2, 3일 기다려가지고 무슨 지침 받을 일이 있냐. 바보처럼.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한 어떤 그 현장의 지휘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 특징이라 한다면 그것을 정치 쟁점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내가 현장에서 처리하면 그만이지 중질